네,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저희 국민의 소리에서는 다음 8월 3일 날 토요일에는 국민과의 대화 집회에서 전교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이를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왜 이 전교조 규탄 투쟁을 하려고 하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이 학교 교육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특히 이 교실이 붕괴됐습니다. 교실이 수업하는 곳이 되지 못하고, 즉 선생님들이 글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이 글을 배우며 또 인격을 도야하는 그런 이 장소가 되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는요 낮잠 자거나 장난치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평준화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중간 학생 섞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한테 강의 들을 게 없어서 그냥 낮잠 자거나 장난치고, 못하는 애들은 또 중간 위주로 하니까 못해서 또 낮잠 자거나 장난치고, 그러니까 3분의 1 위에 잘하는 애도 낮잠 자거나 장난치고 못하는 애도 낮잠 자거나 장난치니 그 교실 분위기가 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또 그 외에 다른 이유로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게 중간치기도 그냥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는 낮잠 자는 시간이고 밤 10시 넘어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그래야 한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평준화라는 것이 과외 수업 없이 하기 위한 것인데, 평준화가 바로 과외 수업을 없앨 수가 없도록 만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요, 이걸 시정하지 못하는 것은 주로 이 평준화를 아주 검과 옥조로 섬기는, 즉 평등 이념을 검과 옥조로 섬기는 이 전교조 선생님들 때문인 점이 대단히 큽니다. 물론 이 평준화는, 고교 평준화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전교조가 결성되기 전에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됩니다. 1975년도부터인데 이때 진짜 중학교의 입시지옥을 없애기 위해서 평준화를 했는데 초기에는 약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 효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가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부터 한 나라는 다른 나라와 원하든 원치 않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고, 이러한 때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국가 경쟁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식과 기술에서 나옵니다.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아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 평준화 정책은 개인에게는 자아 실현의 기회를 봉쇄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교육을 붕괴시키고, 그리고 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이 망국적인 요소입니다. 이 망국적인 요소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땅의 소위 진보주의자들, 또 이 진보주의의 세례를 받은 전교조 선생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이처럼 교육이 붕괴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교육 붕괴와 관련해서요, 중요한 것은 이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겁니다. 학생 인권 조례, 즉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조례라도, 왜 그러냐면 국가 단위에서 하면 법률인데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규정을 정하는 것을 조례라고 하거든요. 학생 인권 조례를 지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 한 5군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서울, 경기, 벌써 대한민국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서울, 경기, 그리고 광주, 전북, 또 부산, 거의 전부 다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채택되고 있는데, 학생 인권 조례의 제정의 취지가 뭐냐? 학생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규정으로서, 이런 그것도 법이죠. 법으로 막겠다. 근데 학생 인권 조례를 누가 유린한다는 겁니까? 선생님들이 유린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인권유린의 잠재적 범죄자로 이 지목돼 가지고 이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그 인권유린이 뭐냐? 뭐 주로는 이제 체벌입니다만, 또 뭐 벌을 씌우는 거, 또는 뭐 약간 좀 학생이 좀 수치심을 느낄 할 만한 그런 벌을 주는 거. 이런 거 다 못하는 거예요. 욕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이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런 거를 만들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학생 인권 조례에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참 기가 찰 일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서 말하는 학생은 대학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고등학생을 말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또 심지어는 또요, 임신과 출산이 아이를 낳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용납돼야 된다. 또 이것도 참 해석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중고등학생들이 남녀 성관계를 갖더라도 그건 문제시 삼으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이게 이 교육을 담당한 사람들이 이거 할 소리입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그렇다고 그걸 뭐 처벌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그 학교와 교사,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자율적인 판단이 아주 정말로 인권을 유린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그것은요, 달리 또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형법도 있습니다. 민법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세세하게 하는, 뭐 동성애 문제까지요, 이걸 다 지금 학생 인권 조례에다가 지금 담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가지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정교조 선생님들입니다. 정교조 선생님들. 그리고 또요, 요즘 이 자립형 사립부가 문제되는데, 아까 뭐 고교 평준화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립형 사립부 같은 걸 굉장히 반대합니다. 뭐 학교를 뭐 서예로 한다느니, 부의 대물림을 조장한다느니, 이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나라 망칠 일입니다. 또 개인도 망칠 일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개인의 발전도 도모하지만 국가의 발전도 도모합니다. 그것도 그런 그 열심히 한 사람들의 이 지식과 기술이 공부 잘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도 개선하게 됩니다. 즉, 이 하향 고교 평준화, 현재 시점에서의 이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가 발전만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 공부 못하는 사람,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정말 이 바보들의 행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교조 선생님들이 갖는 문제가요, 이 정교조 선생님들이요, 비정교조 교사, 즉 일반 교사들과 사이가 너무너무 나쁨으로써 교사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교무실에서요, 회의가 제대로 안 된답니다. 조금만 뭐 하면 그 학생 인권을 유린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고집찬 사람들이요, 바보들이거든요. 영어로 스투피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고집세다는 뜻입니다. 그게 또 어리석은, 어떤 편집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바보가 되게 됐습니다. 바보가 될수록 고집이 셉니다. 정교조 선생님들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요, 진짜 큰일 날 문제가 있는데요, 정교조 선생님들이요, 완전히 지금 운동권의 주사파적인 경향에 물이 들어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이런 지금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거요,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더니 늦게 해서 지금 이미 지금 운동권 시대는 지금 민주화 운동 시대는 끝나갈 무렵에 정교조를 결성해가지고 운동권의 그 문화 또 사상 이념에 경도되면서부터 완전히 그냥 친북 성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을 받고 지금은 졸업을 하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한테 아주 그 참 경험을 내가 들었는데 놀랍습니다.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뭐 이승만과 박정희는 미국의 앞제비고 나쁜 사람들이고 김일성은 아주 뭐 독립운동을 해서부터 위대하고 다 이래 배웠는데, 그래서 배울 때는 그냥 멋모르고 배웠는데 사회에 나와서 이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이 사람도 또 너무 또 정말 반대편에 서 있어서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교육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요, 요즘에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요, 그냥 친북적인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를 들면, 뭐 독립운동, 친일파 숙청 이런 건 아예 뭐 기본이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반미, 반일 투쟁을 그런 사상이 꽉 젖어들어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이 사람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요즘 지금 젊은 세대입니다. 이게 지금 정교조가 99년도에 정식으로 됐으니까 벌써 건 20년 전 아닙니까? 20년이지 뭐 30대 중반도 다 정교조 선생님들한테서 교육받은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젊은이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특히 또 통일교제라는 걸 통해서 6.25 전쟁은 통일전쟁이다. 즉 북한 정권이, 김일성 정권이 민족 통일을 위해서 한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속이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 미국과 대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만드는 거고, 또 통일되면 그것은 우리 거다. 우리 민족 것이 된다. 그러니 북한 핵무기 보유 반대할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또 반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요, 이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정교조는 단순히 교육 붕괴의 원흉을 넘어서 국가 붕괴, 국민 갈등의 원흉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물론 우리 교육 붕괴의 책임이, 또 이 나라 어려운 책임이 어떻게 정교조에게 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역대 정부의 무능 때문이고, 특히 교육당국의 무능이 가장 큰 원흉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교조가요, 집단적인 힘으로 원체 지금 설치되니까 교육당국도 지금 심지어 꼼짝 못하는, 정권도 심지어는 꼼짝 못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거는 중요한 구호 중에 교육 붕괴에 정교조 교사들은 책임이 없는가? 나 이렇게 물어야 한다. 즉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정교조 선생님들께서 한 분 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반성의 중요한 내용은 어쨌든지 정교조가 물론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약 한 40만 명 중에 정교조 교사들은 몇 년 전에 한 10만 명쯤 되는데 요즘은 줄어서 뭐 한 6만 명밖에 안 된답니다. 6만 명이라도 엄청나게 많은 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많은 수라면 이 오늘의 이 교육 붕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이 책임이 없다면 이 교육 붕괴의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분명하게 또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밝힌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끝에 덧붙이는 것은 우리 정교조 선생님들은 오늘 이 교육 붕괴에 대해서 그 중요한 원인이 설사 딴 데 있다 하더라도 6만 명이 넘는 교사들의 조직이라면 우리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이걸 느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책임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이 잘못된 이념, 편향교육, 그 다음 또 시대착오적인 평등 이념에 매몰되어 있는 거. 그러다가 보니까 고교 평준화 같은 거 고집하는 거. 여기다가 또 이것도요 유행인데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이혼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미국에서부터 물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에서부터 흘러 들어온 건데 여기에다가요 인권 해서 하면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걸 가지고 교사들이 주눅들게 만드는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 학생 인권 조례를 넘어서요. 한 달쯤 전에 보니까요. 아동 인권 조례를, 인권법을 또 만든답니다. 내가 그 어떤 변호사가 글 써놓은 걸 보니까 아동 인권을 유린하는 잠재적 범죄자가 누구냐? 부모라는 겁니다. 부모. 어린애는 태어날 때 아무런 방어력을 갖고 있지 못한데 부모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제압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부모가 제압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써놨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세상에 온 부모를 아동 인권을 유린하는 또 유린할 잠재적 범죄자로 상정해놓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법만능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법만능주의라서 그런지 이런 거가 지금 이 학생 인권 조례 이런데 지금 그 취지가 똑같습니다. 이러니 이게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잊어서 지금 늦게 말씀드렸는데 이 학교가요 완전히 그냥 교육만 붕괴된 것이 아니라 교실만 붕괴된 것이 아니라 폭력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옛날입니다. 이게 학교 폭력. 그래가지고 어디 학교 교문 앞에 보면은 학교 폭력 신고처럼 그것도 또 경찰청이 아니고요 검찰청으로 해놔서 참 어떻게 경찰로 신고를 안 하고 또 검찰로 해놨나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일이 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 학교와 폭력이라는 말이 이게 결합될 수 있는 단어입니까 이게 어떻게 학교 폭력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교사들을 주눅들게 하는 교사들 주눅들게 하는 데는 학생 인권 조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 대한 과보의식 학부모들도 얼마나 또 조금만 자기 애들 욕만 하다 얻어먹고 벌만 좀 심하게 썼다 싶어도 학교 찾아가가지고 난리법석을 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하여튼 정말 선생할 맛 안 납니다. 이러니 교육이 붕괴가 안 되겠으며 또 교육이 붕괴가 되니 폭력이 난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희는 이러한 학교 교육 붕괴 현상이 다른 데도 원인이 있지만 전교조 선생님들에게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서 전교조 규탄 투쟁을 이번 8월 3일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널리 알려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신문에 전교조의 문제점을 신문에 광고도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광고를 하려면 또 돈이 들지 않습니까? 성금도 좀 많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우리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큰 협조 그리고 또 전교조 선생님 여러분들의 깊은 자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